오늘 이야기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화를 느낀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대가 평생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모두가 내 편이 되기를 바란다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화가 난 순간 입을 닫아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제대로 화내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이 화가 나면 바로 입을 연다. 상대에게 공격적인 말이 나가기도 하고 차가운 침묵으로 상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그 순간에도 입을 닫는다.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순간 그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화는 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말로 내뱉으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화근이 된다. 둘째, 깊은 호흡을 하라. 그대가 화가 난 순간 몸과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하다. 그럴 때 호흡을 깊게 하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기회를 준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깊은 호흡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그대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비난하지 말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그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겠지만 대개는 상황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나오는 표현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그런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대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든다. 간디는 말했다. 눈에는 눈, 이는 결국 세상을 장님으로 만든다.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결국 서로의 시야를 밝히게 한다. 넷째, 일단 거리를 두어라.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잠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라.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일단 멀어져서 그 상황을 다시 보라.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무뎌지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는 마치 불이 난 집을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다. 불이 난 내부에 갇혀 허둥대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문제를 관조하라. 다섯째, 비난보다 배움을 선택하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보통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비난보다는 배움을 선택하라. 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그렇게 배움을 선택하면 그대는 매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다. 마치 바위에 구멍을 내는 물방울처럼 작은 깨달음이 쌓이면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원한을 남기지 않는다 라고 했다. 비난은 그대를 원한 속에 남게 하지만 배움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여섯째,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도 용서하라.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그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는 일이다.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진정한 성숙에 도달한다 라고 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첫걸음이다. 일곱째,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라. 화가 난 상황에서도 친절을 베풀면 놀랍게도 화는 서서히 사라진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웃어 보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일종의 내면 수련이다. 친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완성된다.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 결국에는 나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용서란 마음의 선물이다. 라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친절은 화를 용서와 평화로 바꾸는 열쇠가 된다. 여덟째,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모든 분노의 끝은 결국 내면의 평화로 가야 한다. 그대가 평화로운 마음을 지닐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를 따르게 된다. 어두운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그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다. 아홉째, 관용을 연습하라.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라. 관용은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여유를 준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마치 구름이 햇살을 가리더라도 결국 하늘은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관용은 잠시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관용은 사랑의 시작이다. 그대가 관용을 베풀 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시작된다. 열째, 평정심을 유지하라. 화가 난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쉽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온다. 이 힘은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판단하게 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나약한 마음의 표출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은 곧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유지한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정을 빠르게 수습하고 상황을 더욱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호수는 단지 물결을 일으킬 뿐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러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그대의 평온함과 의연함의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한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대의 화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화가 나는 순간마다 이 10가지 원칙을 떠올리며 실천하라.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그대는 화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며 결국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